충격적인 게 뭐냐면 좋은 사람을 못 만날까봐 라는 응답보다 이게 더 컸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계산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아예 문조차 열지 않는 거예요. 대표님, 최근에 신기한 걸 봤거든요. 제목이 연애는 생략, 몸 키우기 열풍이라면서 2030 여성들이 요즘 자기관리 엄청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스펙만 보면 더 역대급이 돼가고 있는데 왜 반대로 결혼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피디님, 그게 바로 오늘날 결혼 시장의 중요한 양면성이라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걸 갖춘 완벽한 스펙인데 정작 결혼할 때는 이러한 점이 마이너스가 되는. 저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남자들 입장에서 솔직히 스펙 좋고 자기관리하는 여자 당연히 최고의 배우감이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신기한 게 소개받아서 만나보잖아요. 약간의 뭔가 벽이 느껴지거든요. 바로 그 벽이 이제 핵심인데요. 비유하자면 너무 완벽하게 지어진 1인용 요새 같은 거죠. 외관은 화려하고 견고한데 진짜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이 들어갈 문을 만들어 놓는 걸 깜빡하는 거죠. 대표님, 그 문이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그래서 오늘은 남성분들이 느끼는 그 벽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그 여성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 생활 속에 숨겨진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단연 여자들만 그럴 것 같지만 막상 계속 듣다 보면요, 능력 있는 남자분들인데 결혼을 못하고 있는 남자분들이라면 공감을 참 많이 하실 거예요. 첫 번째, 자기 개발의 함정입니다. 나는 완벽해지지만 자리는 사라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즘 2030 여성분하고 남성분들 보면 정말 대단해요. 자기 만족과 이제 건강을 위해서 진짜 연예인 뺨치게 운동하죠. 그리고 뭐 공부, 투자 뭐 이런 거에 엄청나게 투자하더라고. 자기 개발에 진짜 힘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저희 내부의 여자 배우들, 남자 배우들 보잖아. 프로필 사진을 거의 30% 이상은 그냥 찍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보면 자기소개 사진 같은 경우에도 남자분들은 막 위에 벗고 찍고 여자분들은 막 수영복 입고 찍고 이런 사진들도 좀 보내달라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불과요 한 5년 전만 해도 한 5% 미만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겉으로 보면 완벽한 자기관리죠. 근데 여기에는 바로 함정이 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라는 한정된 자원을 나한테 투자는 하지만 정작 타인한테는 허락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즉 연애 상대가 딱 들어와서 비집고 올라오면요, 물리적이나 심리적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게 없어지는 거야. 자, PD님들 쉽게 생각해보자. 퇴근 몇 시예요? 7시에요. 끝나면 뭐예요? 바로 집 가서 밥 먹고 운동합니다. 운동 끝나고 오면 집에 오면 몇 시예요? 거의 뭐 11시, 10시 돼요. 자, 봐봐. 내가 10시까지 한 1년 동안 운동을 미친 듯이 열심히 해서 거기에 빠져 있다가 여자가 딱 생겼어. 근데 여자친구가 8시에 보재. 난 운동할 거를 스케줄 정해놨는데. 조금 많이 곤란해질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까는 이제 상대 입장에서는 와, 자기 관리 잘한다라고 처음에는 호감을 보이지만 막상 만나보면 데이트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들어. 이런 얘기들 하신다니까요. 뭐 오늘 나 PT 받아야 해. 나 내일은 달리기 해야 돼. 그래서 일찍 자야 해.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얘는 자기의 생활이 더 중요하구나. 라고 해서 스스로 상대방이 마음을 접게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만약에 봐봐. 주말에 만나서 맛있게 떡볶이에다 치즈 얹어서 먹고 싶고 매운 닭갈비도 먹고 싶고 매운 닭발도 먹고 싶은데 나 안 돼. 나 지금 운동하기 때문에 오늘 샐러드 먹자.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럴 거면 나 웬만한 그런 얘기 하겠지. 나는 꺼져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자기 개발이 붐이 되면서요, 마치 내가 이런 것조차 어기면 내 관리가 안 되는 줄 알고 집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면요, 그렇게 밤에 막 9시, 10시에 막 뛰어 미친 듯이. 아니 뭐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근데 난 밤에 산책도 같이 가고 싶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극장도 가고 싶은데 뛰러 간다 그러면 짜증날 것 같아. 근데 더 짜증난 게 뭔 줄 알아요? 근데 그 뛰는 데 있어서 동성만 있는 줄 알아? 아니야. 여자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탑을 딱 입고 남자들도 딱 타이트한 거 입고 가고 하는데요. 그러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두 번째, 관계의 손익분기점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최소 비용, 최대 만족을 추구하는 거죠. 최근 설문조사에서 2030 여성들에게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기 정말 가장 망설여지는 이유, 이거를 했는데 1위가 뭔지 아세요? 돈 쓰는 거? 그럴 것 같죠. 근데 뭔지 알아?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정 소모가 클 것 같아서. 아니 우리 때는 있잖아, 감정이 설레이고 싶고 감정 소모를 하고 싶어서 연애를 했거든. 근데 지금 친구들은 감정 소모가 클 것 같아서 싫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 좋은 사람을 못 만날까봐 라는 응답보다 이게 더 컸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모든 관계를 손익분기점으로 계산하는 거야. 내가 이만큼 감정과 이렇게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그 이상의 만족감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냐, 이거를 보는 거죠. 아니, 그거를 연애할 때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 계산이
계산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아예 문조차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썸을 타다가 가장 허무해지는 그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썸이 그닥 좋은 것만은 아니라니까요. 우리 때는 어땠어요? 좋으면 그냥 만나는 거지. 근데 지금 썸의 기간이 너무 길잖아. 자, 우리 PD님 썸 타다가 갑자기 여자가 연락 안 된 적 있어요? 많죠. 왜 그런 것 같아? 자, 우리 여자 PD님 썸 타다가 왜 연락 안 해요? 이 남자는 나의 소중한 감정을 소모할 만큼의 가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다니까. 그 남자가 이래서요 저래서 이게 아니라 감정을 소모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연락을 끊는 거야. 근데 그 가치를 어디서 느끼는 줄 알아요? 어디서 느꼈어요? 저랑 취미가 좀 안 맞더라고요. 맞춰보면 되잖아. 그렇게까지 하면 피곤해서 그냥 아예 안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봐, 이게 감정 소모하기 싫은 거지. 신경 쓰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때는 막 마음에 들면 내가 싫어도 가서 맞춰주잖아. 근데 지금 안 하는 거죠. 세 번째, 나의 브랜드와 우리의 미래의 충돌입니다. 요즘 여성들한테 직장은 단순한 생계수단은 또 아니에요. 나라는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결혼은 나라는 브랜드와 너라는 브랜드가 만나서 우리라는 신규 브랜드를 런칭하는 거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대한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결혼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혼에서도 잘 살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씩 추적을 또 해봐요.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큰 공통점을 보면 공동의 목표 설정이 꼭 있더라고요. 남편하고 집 모아서 3년 이내에 집 사야죠. 뭐 자녀는 아들, 딸 1명씩 해서 2명은 낳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요즘 신기하게도 오시는 여성분들, 남성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결혼해서도 아이를 안 가져도 되니까 부장까지 올라가서 연봉 한 1억 5천까지 채우고 싶어요. 결혼 후에도 나의 커리어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것. 이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즉 공동의 목표보다 개인의 목표가 앞서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결심할 때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잘 만들어갈 수 있겠다 라는 이런 확신이 필요하죠. 근데 대화 내내 뭐 여자나 남자가 나는 뭐 부장 승진해야 돼. 그리고 사업해서 돈 벌어야 돼. 아이는 뭐 생각해보자. 이렇게 자기 얘기만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경력 단절 되는 거고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말 들으면 아내의 마음도 이해는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는 애는 낳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은 파트너를 찾는 게 아니라 자기 브랜드를 키우는데 도움을 줄 투자자를 찾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든 조각을 맞춰보면 마지막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리스크는 제로, 목표 달성형의 결혼입니다. 나의 시간은 부족하죠. 관계 리스크는 또 피하고 싶죠. 나의 브랜드는 또 지켜야 돼. 이러다 보니 이들은 당연히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길을 선택하게 되죠. 바로 불확실성이라는 연애의 과정은 생략을 하게 되는 거고 신원이 보장되고 조건이 검증된 상대를 만나서 결혼이라는 프로젝트를 완수하려는 이제 경향이 돋보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연애 시장에서 겪는 혼란인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저 사람은 분명 잘나고 너무 예쁘고 너무 괜찮은데 왜 나라는 사람하고 섞이질 않아 하지? 나는 어떻게든 만나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들게 해서 혼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듣다 보니까 능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결혼을 더 안 하고 하기 어려운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네요. 요새 친구들은 카톡으로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전화도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감정적인 교류가 좀 많이 없어진 시대에 살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런 게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가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효율성, 시간 이런 거에 쫓기고 있거든요. 더더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건 안 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현실이죠. 결국 이 모든 현상의 시작에는 나는 있지만 우리라는 게 없는 거야. 뭐냐면 이게 요새 되게 이기적인 사람들 많잖아. 이거의 현상인 것 같아요. PD님들 최근에 설문조사들을 봤는데 그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저도 여자다 보니까 이 30대 미혼 남녀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여성의 55%가 결혼할 계획이 없다. 어떤 데는 막 68%가 결혼할 계획이 없다. 50%가 이제 아예 넘어버렸던데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요. 남자의 비혼에 관한 이야기는 되게 찾기가 쉬웠어요. 근데 반대로 여성은 비혼을 후회하거나 비혼이 비참하다 이런 후회 글들밖에 없더라고. 저도 한때는 결혼 생각이 없었던 대한민국의 여자였기 때문에 오늘은 왜 여자들이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확실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결혼 후 늘어나는 각종 책임. 한마디로 희생하기 싫어서예요.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출산해야죠. 육아해야죠. 시댁 챙겨야죠. 돈도 벌어야죠. 요새 돈 안 벌면 남자들이 좋아해 싫어해. 돈 안 버는 여자 싫잖아. 근데 돈도 벌면서 이거 다 해야 돼 여자가. 아무리 남자가 도와준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아직도 가부장적인 게 남아있어. 어떻게 100% 벗겨지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엄마들이 그렇게 살아온 거 보고 싫은 거야. 지긋지긋한 거야. 결혼하면 아무래도 생활에 있어서 여자들이 빨리라도 한 번 더 하고 설거지라도 한 번 더 하고 돈이 더 많이 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대표님 남자도 육아 같이 하지 않아요? 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여자의 손길보다 남자의 손길이 약할 수밖에 없고요. 진짜 타고나지 않는 한 남자가 살림과 육아를 잘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살림을 안 할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다른 여성분들보다 엄마가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안 해야 하는 편이긴 하나 그래도 손길이 안 가지 않아요. 평일에는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주말에는 씻기고 뭐하고 다 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살림이 남편이 하는 거랑 또 제가 또 만지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 그래서 봐봐 남자들 중에 살림 잘하고 육아 잘하고 요리 잘하고 거기다 돈까지 잘 버는 남자 찾기는 진짜 힘들어요. 없어 거의. 본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이제 그래도 여자가 조금 더 낫다는 거지. 이렇다 보니 실생활적인 측면에서 여자들은 이렇게 과한 책임과 희생이 싫은 거야. 자기도 일 갔다 오면 피곤한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변하지 않은 사회적 시선입니다.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거죠. 매우. 남자는요 육아와 출산, 그러니까 특히 출산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공감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여자들은 육아휴직 쓰라고 하지만 출산하고 육아휴직하면 그거의 나머지 몫은 또 같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도 좀 힘들지. 대부분 출산을 경험한 여성분들이라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같은 직원인 남자들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크게 공감을 여자보다는 하진 못할 거야.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남자들 육아휴직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신랑 때만 해도 육아휴직에 대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지금 괜찮나요 육아휴직? 쓰기 어렵긴 할 거예요. 그죠? 육아휴직하면 자리 뺀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거의 나갈 생각하고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아직도 육아휴직에 대한 게 남자들이 잘 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육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 여자가 져야 돼. 대표님은 육아휴직 장려하실 건가요?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 대부분 뭐 요새는 시터라고 해서 베이비시터를 쓰시지만 아무래도 보면은 엄마들이 애를 봐주는 경우가 좀 많아. 시어머니보다는. 주 보호자가 엄마기 때문에 엄마가 편하거든. 딸들은 시어머니보다는. 그러니까 엄마의 또 엄마가. 그리고 친정엄마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이게 결혼해갖고 진짜 좀 한번 현타 왔던 게 아니 우리 엄마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나랑? 이런 생각을 진짜 했었어요. 지금도 한 번씩 하지만. 근데 이거를 같이 시댁에서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친정에서만 하면 그거 되게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여자들이 어떻게 모르겠다 이제 육아나 하자 그러고 이제 들어와 버리잖아.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 경력 단절되잖아. 거기에서 오는 또 우울감이 있죠 여자들은. 세 번째입니다. 경제적 능력 향상입니다. 여자들이 이제 돈을 잘 벌어요. 과거에는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 엄마 시대는 어땠어? 아빠가 벌어다 준 월급으로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때? 혼자 살기 어려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잘 버는 여자들도 있어요. 능력이 좋아졌어. 그렇다 보니까 앞에 언급한 부정적인 뭐 두 가지 이런 것들은요 그냥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뭐하러 그래. 돈 있겠다.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실제로 발표를 한 걸 보면요. 여자의 경제력이 늘어날수록 기혼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돈 버니까 그냥 나 혼자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 높아진 눈높이입니다. 여자들이 가장 욕을 많이 먹는 부분이죠. 왜 욕을 먹어요? 실제로 한방 언니 제 채널에서도 팩트로 두들겨 맞는 여성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는 평범해. 나는 한 개 가졌는데 상대방한테 6개, 7개를 원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말이 많죠. 근데 대표님 생각하기엔 왜 눈높이가 계속 높아졌다고 생각하세요? TV, SNS, 언론 매체 그리고 주변에 나랑 가까운 지인들이 정말 멋있는 남자랑 만나서 사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그게 기준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여성들이 생겼고 이런 여성은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다. 그래서 앞에 세 가지는 말 그대로 진짜 결혼을 안 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높아진 눈높이에 해당되는 여성분들은 결혼을 못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압박이 심한 경쟁사회의 부작용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몸 건사 하나 하기 진짜 힘들잖아.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요. 근데 일반적으로 경쟁이 남자만 느끼는 압박이라고 하는데 여자들도 이런 걸 느껴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여성분들도 압박을 느끼며 살다 보니 잘 살고 싶은데 그게 내 맘처럼 되지가 않잖아. 그렇다 보니 여자분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소득 격차도 벌어지고 사는 것도 달라지는데 요새는 어때요? 돈이면 좀 다 된다. 이런 마인드의 분들이 많아서 난 아예 그냥 돈 없는 남자한테는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게 많아지다 보니 돈 많은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이미 이제
나는 나이가 먹었어. 돈 많은 남자들은 나를 봐주지 않잖아. 그리고 어때요?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20대, 30대 초반의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치고 올라와요. 그러니 나는 이제 경쟁도 안 되는구나 해서 자연적으로 그냥 본인이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새 TV 같은 데 보면 프로그램 뭐 나는 솔로다, 결혼지옥 이런 거 보면 어때요? 30대 여자는 결혼하기 힘들다. 결혼하면 여자가 뭐 손해다. 약간 이런 식의 프로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보고 압박을 많이 느끼지. 심지어 제 채널 보고도 압박을 많이 느끼시는데 저는 압박을 느끼라고 하는 건 아니고 현실을 알고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압박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 결혼해야 된다는 틀에 맞춰서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틀을 깨버리죠. 됐어 이제 안 해. 이렇게. 근데 진짜 재미난 거 하나 알려줄까요?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 나중에는요 반드시 오십니다. 결혼이 하고 싶어서. 50대가 돼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능인 거야. 어쩔 수가 없어요. 채널을 보시면서 난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장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자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절대 타인이어서는 안 돼요. 내가 내 자체가 정말 결혼을 원하는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절대 타인을 보면서 쟤는 저렇게 사는데 난 못 살 것 같으니까 결혼 안 해.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주변에 괜찮은 남자 없어 라는 핑계로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시지 말고 찾아 나서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자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남녀 모두 요새는 결혼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댓글로 진짜 편갈라서 싸우지 마세요. 삶엔 정답이 없습니다. 서로 존중해 줍시다.